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 앞전에 바로 만들어 드렸던 이 영상 6월 호국 보너달 기념 위문금 지급 안내라고 하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사기다, 스팸이다, 연락하지 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9시 넘자마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담당자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어제 일요일 날도 연락이 와서 제가 통화는 했지만 그래도 미심쩍어서 9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9시가 되자마자 먼저 전화가 와서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하고 제가 계좌 통장 사진 찍은 거를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그 담당 직원 얘기로는 본인 혼자서 이 많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계속 야간 근무를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일요일인데 어제도 또 야간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문자를 보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자를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하물며 연수구에 사시는 유공자분께서도 제게 댓글로 연수구에서는 그런 문자 안 보낸다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연수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수구에 저와 관련된 국가유공자 기록이 있겠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계좌 정보가 없어서 제게 확인차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 다음번부터는 이런 문자를 보낼 일이 없겠죠. 알아서 자동으로 입금을 시켜주는지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본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러면 그런 정보도 알아보시고 또 만약에 이제 계좌번호를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또 직접 방문해서 계좌를 변경하셔도 되고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문자로 해서 본인 계좌에 통장을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반 제가 쓰는 주거래은행 통장 계좌번호는 보내드리질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계좌를 보내줬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좌에 돈이 많이 있으면 빠져나갈까 걱정이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걱정할 염려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보상금이 되었든 명예수당이 되었든 일반적인 보훈 예우 수당이 되었든 입금이 들어온다. 몇 번 지켜보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입금이 된다. 그러면 다시 가셔가지고 내 메인 통장으로 또 바꾸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호국 보너달 기념 위문금 지급 안내와 관련된 문자는 이 담당 직원이 너무 일이 많아서 계속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 제게 문자를 보냈고 또 하필이면 그 다음날이 공휴일이었고 그 다음날은 또 토요일이었고 어제는 일요일이었고 하다 보니 제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연락은 했는데 휴일이니까 전화를 안 받았죠. 그리고 어제 오후, 일요일날 오후에 또 통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서 확인 전화하고 제가 계좌 통장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나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거는 어떻게 이제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그만큼
조심을 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뜬금없이 문자 하나로 통장 계좌번호 보내라 하는 것도 그거는 누가 보든 간에 사기일 확률이 많았던 것이었죠. 100% 사기라고 봐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완벽한 스마트폰 보안 청사진이라고 해서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제 구독자님들도 대부분 다 70대 이상이고 나중에 이렇게 자꾸 이제 고령사회 아닌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보이스피싱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일어난 이 범죄율을 보게 되면 60대 이상이 자그마치 36.4%가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액이 700억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나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악성 앱이 깔리는 것이었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방심의 틈을 파고드는 단 5분의 시나리오 해부도 해서 먼저 이제 전화로 하는 경우들을 있죠. 자기 딸이라고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어디로 돈을 보내달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출처 불명의 부고장이나 택배가 도착했다든지 아니면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런 의심 없이 클릭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다면 택배 하루 걸러 하나씩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몇 개씩 택배가 오기 때문에 택배를 주로 많이 시키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택배 확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온다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입금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클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할 경우에 악성 조종 앱이 설치가 되면 사기범들이 스마트폰 앨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과 비밀번호를 탈취를 해서 알뜰폰을 개통을 한 다음에 비대면 계좌 자금으로 해서 전액 무단 이체를 하든지 또 있는 돈만 빼가면 다행인데 대출까지 해서 신용 불량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겪었던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을 사칭을 해서 통장 계좌를 보내달라 하는 경우도 위험한 거고 아니면 공공기관,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사라고 하면서 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안전계좌로 송금을 할 테니 앱 설치 요구를 할 경우 이런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가족 사칭해서 엄마 폰 고장나서 돈 좀 급해 하는 식으로 해서 급하게 연락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금융권이나 환급금 사칭 건강보험 환급금이 남았습니다. 아니면 수수료를 선입금, 인증서, 비밀번호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요즘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얼마가 환급됐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디서 확실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또 하는 거 이런 4가지 사기 사항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웬만한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이 3가지만 지켜도 90%는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문자에 포함된 파란색 글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누르는 순간 내 폰의 정보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문자에 나와 있는 그 파란색 글자는 링크가 되었든 전화번호가 되었든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문자가 온 낯선 번호 070 전화번호나 해외 발신 등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바로 전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번호가 조작되어 사기꾼에게 연결됩니다. 무조건 원래 저장된 가족 번호나 아니면 직접 검색해서 그 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확인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야간이었고 공일이었고 하는 바람에 통화가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설치 금지란 것은 뭔가 하면 누군가 전화로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와 관련된 경찰청 공식 탐지기도 있고 또 다른 내용들도 있고 삼성폰에서 보안 세팅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아이폰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와 관련된 거는 계속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폰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저장해 두지 마세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비대면 금융사고로 무단이체가 나게 되면 이 책임 분담제라고 해서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배상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이런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은행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방 교육 같은 거, 금융 교육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 이런 내용 계속 배우셔가지고 예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112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급 계좌 정지를 신청하시고 물론 거래은행 콜센터에도 전화해서 지급거래 신청을 하신 다음에 피해 구제 서면 신청을 은행에다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무 늦게 제출하게 되면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긴급 연락처 필요하시면 저장을 해 놓든지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책에 문자로 온 6월 호국 보너달 기념 위문금 지급 안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서야 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제가 이 며칠 동안 정말 걱정도 많이 했고 제가 얼마나 이 내용이 걱정이 되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하면서까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음에 만약에 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시게 되면 꼭 담당 직원한테 아니면 자치단체에 확인 전화를 해서 이와 관련된 문자를 보낸 게 맞는지 또 확인하시고 갈수록 지능이 높아져가는 이런 사기나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에 계속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게 많은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